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정유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일간별로 운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금월은 추석이 있는 그런 달이죠. 올해 추석은 양력으로 9월 21일입니다. 유금월은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수확을 하는 시기죠. 그래서 가장 풍성한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유금월부터는 이양사음으로 양기보다 음기가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분산되었던 수기를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대기는 건조해지고 하늘은 더 푸른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금월은 올해는 24절기 백로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월 7일 18시 53분에 백로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간 전에 태어난 아이라고 한다면 병신월생이 되고요. 이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정유월생이 됩니다. 그리고 9월 23일은 추분으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에요. 추분을 기점으로 이제 음기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동지까지 밤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죠. 이 유금월부터는 임수의 신자진 수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을 조금씩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신축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이네요. 여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정유월은요, 천간에는 정화하고 신금이 만나고 지지에서는 유금하고 축토가 만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 안에요, 유금과 축토가 있을 경우에는 유축합이 일어나는 그런 달이 돼요. 만약에 술토가 있다 그러면 유술, 축술까지 일어나는, 진토가 있다고 한다면요 유진합, 축진까지 일어나겠죠. 그래서 신축년 정유월은 지지에 유축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한 달 동안은 유축합의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축합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유월 같은 경우는요, 이 유금이라는 유금월은 경금이라는 열매에서 신금이라는 종자를 완성시키는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계절이에요. 정화로 유금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달이 되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요. 병신월에 이어서 수학의 의미로 결과를 얻으려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 신금이라는, 올해 이 신금이 유금월에 실질적으로 지지로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신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천간에서도 이 정화로 신금의 완성도를 높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지에서는 이 유금을 축토에다가 다시 공급하는 유축합이 일어나는 모습이 됩니다. 축에서는 간목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모습이죠. 금이 목으로 바뀌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각 일간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겠죠. 목 일간에게는 관이 비겁으로, 화 일간에게는 재가 인성으로, 토 일간에게는 식상이 관으로, 금 일간에게는 비겁이 재성으로, 수 일간에게는 인성이 식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이번 달에는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병신월에 계획을 했거나 병신월에 시작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유구월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유축은요, 유금이라는 종자를 축에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의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금이 약한 구조라고 한다면 유금이 상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축합을 부정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유금이 축에 의해서 변질되는 그런 모습으로 치약, 그리고 뼈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수가 강한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축의 부정적인 자동차 사고도 조심하는 그런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금, 축토, 진토까지 함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 유금이 좀 더 강하게 상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유월부터는요. 인호술 화삼합은 6월은 사지예요. 이제 화학이라는 분산 확산의 활동은 사지로 끝이 나고 신자진 수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양기가 아닌 음기가 주도하는 흐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펼쳐놓았던 활동을 정리하고 효율이 높은 것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별 신축년 정유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각 글자 조합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그런 결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목일간의 신축년 정유월입니다. 정유월은 정화가 유금을 가지고 온 그런 모습이죠. 정화는 간목의 상관이죠. 상관이 유금이라는 정관과 함께 왔습니다. 만약에 사주에 무토나 기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관이라는 자신의 기술로 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신의 기술로 단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건 보통 지난달 병신월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나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부서 이동을 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정유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달입니다. 사주에 토가 없다, 천간에. 정화는 간목의 상관이에요. 그러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유금을 끌고 왔기 때문에 구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말이나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기혼자의 경우 자녀로 인해서, 남자의 경우는 자녀 문제로 뭔가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자의 경우는 남편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됩니다. 만약에 천간에 을목하고 함께 한다고 한다면요. 이 정유월은 을목이라는 겁재와 관의 문제죠. 법적인 다툼이 본격화되는 그런 달이 됩니다. 이 사주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신축년은 법적으로는 간목이 을목보다는 유리한 그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목일간의 정유월입니다. 을목일간에게 이 정화는 식신이죠. 그리고 유금은 편관입니다. 편관과 식신, 식신이 편관과 함께 온 그런 달이에요. 식신인 정화로 신금인 편관을 제살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유월은 을목은 좀 더 부지런하게 활동해야 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을목일간의 경우도 병신월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거나 부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정유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로 인해서 뭔가
구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을목일간의 경우도 말이나 행동에 주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자녀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됩니다. 을목의 경우도 천간에 간목과 함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요. 정유월은 겁재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달로 사주 모습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신축년의 경우는요. 법적으로 간목이 을목보다 유리한 그런 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될 수 있으면 뭔가 법적인 문제나 다툼에서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병화일간의 정유월입니다. 정화는 겁재죠. 그리고 유금은 정재입니다. 겁재가 정재와 함께 온 그런 모습이죠. 천간에서는 쟁재의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일단 지출이 증가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고요. 구조에 따라서는 이 유금을 병화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정화에게 빌려준 돈을 받거나 매매를 통해서 문서의 이동이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겁재와 함께 협력할 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겠죠. 병신월 부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정유월부터는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이 되는 그런 달이 됩니다. 올해는 병화나 정화일간의 경우는요. 화도 약하고 토인, 식상도 강하지 않은 해예요. 반면에 신금이라는 재성 그리고 임계수인 관이 강해지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이 축에서는 갑이라는 인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승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겁재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요. 주어진 일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내년에 인목으로 간목이 드러납니다. 병화일간 남자의 경우는요. 겁재와 이 신금을 두고 경쟁하거나 신금이라는 여자를 두고 삼각관계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여자의 경우는 만약에 임계수라는 관을 쓰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구직을 위해서 이 겁재하고 경쟁하거나 임계수라는 남자를 두고 다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화일간의 정유월입니다. 정화일간에게 정화는 비견이죠. 비견이 편재와 함께 왔습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매매로 인한 문서의 이동, 동업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기존에 맡아서 하던 일 이외에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뭔가 도와주거나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병신월에 시작하려던 일이라면 정유월에 확정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정화일간의 경우는 정화는 사유축 삼합이 마감됐기 때문에 축토에서 정화 자체는 약해지죠. 그리고 무기토 식상도 강하지 않은 해입니다. 반면에 신금이라는 편재와 임계수라는 관이 강한 그런 해죠. 그리고 축에서는 갑이라는 인성의 기운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는 승진으로 연결시켜주는 주어진 일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화일간 남자의 경우는요. 이 비견이 신금인 일을 두고 서로 협력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새로운 유금, 신금이라는 여자와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임계수라는 관을 쓰는 구조라고 한다면 구직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무토일간에게 정화는 정인이죠. 그리고 유금은 상관입니다.
정인이 상관과 함께 왔어요. 활동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운 것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구조에 따라서는 신금이라는 건 상관으로 불법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활동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병신월에 시작한 일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거나 구조에 따라서는 이직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병신월에 시작하려고 했던 공부를 정유월에 확정하고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무토일간의 경우는요, 축에서 이 갑이라는 편관이 강해지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해가 됩니다. 느긋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거나 단체에서는요,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활동해야지 답답하거나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되는 기운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하고 금의 충이에요. 그럼 식상과 관의 충으로 이직을 하거나 단체를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달에 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금 상관하고 축에서 임계수, 올해는 임계수, 재성은, 그리고 특히 이 유금월은 임수라는 편제는 활동이 강한 달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관이긴 하지만 갑이라는 명예가 강해지는지 아니면 관제구설이 생기는지 이 여부는 과거에 내가 활동한 그 모습에 따라서 결과가 올해 달라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어진 일에 집중한다고 한다면요. 직장인의 경우는 명예가 상승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무토일간의 경우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건축 관련이나 교육 관련 일이 아니다, 물질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올해는 좀 힘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이 상관을 통해서 관을 만들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은 많은데 그리고 일을 해도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뭔가 힘든 그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요. 느긋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토일간의 정유월은요. 정화라는 편인과 유금이라는 식신이 함께 왔습니다. 쉬면서 공부를 하는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운 것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구조에 따라서는 도식으로 활동이 잡히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병신월에 시작한 일이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구조에 따라서는 이직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병신월에 시작하려던 공부를 정유월에 확정하는 그리고 이 정유월에 시작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기토일간의 경우도요. 갑이라는 관이 강해지죠. 자신의 식신으로 관을 만드는 그런 해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 할수록 뭔가 주변에서 내가 잘 하는데 더 나한테 뭔가를 바라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집중해서 단체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해야지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을목이라는 편관을 쓰는 경우는 관하고 나의 식신이 서로 충하는, 조정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강하지는 않지만 구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겠죠. 정유월
신금 식신하고 임계수 재성은 활동이 강한 해이기 때문에요.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활동이 관인 명예로 이어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참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진급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점점 이 갑이 관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만 남기고 쓸데없는 거는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자의 경우는 일이나 자녀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휴식을 취하고요. 느긋하게 생각을 해야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금일간의 정유월입니다. 경금일간에게 정화는 정관이에요. 그리고 유금은 겁재죠. 정관이 겁재와 함께 왔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구직 활동을 하지만 좀 힘든 그런 달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인의 경우도 만약에 승진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승진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관인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의미로 이번 달에 만나는 남자는 부정적으로는 바람둥이거나 유부남일 가능성이 큰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올해 이 경금일간은 식상은 강하고요. 또 비겁도 강해지는데 관성은 약화되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이 직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직의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병신월에 직장을 옮겼다면 정유월에는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일을 확정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겁들과 함께 협력해서 활동하는 모습이거나 직장에 뭔가 변화 변동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신축년은 이 경금일간의 경우는 주어진 일을 하면서 조용히 공부하거나 일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특히 여자의 경우는 이 식상은 강해지고 관은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관과 뭔가 충돌로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말,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올해 경금은 일단 신축년이기 때문에요. 비겁이 굉장히 강해지는 해예요. 쟁제나 쟁관의 의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전히 강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생각하고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는 그런 모습이어야지 올해를 잘 넘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금일간의 정유월은요. 정화는 편관이고 유금은 비견입니다. 편관이 비견과 함께 왔죠. 신금일간의 경우도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달에는 정식이 아니라 뭔가 계약직의 모습으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신금일간의 경우도 올해는 굉장히 경쟁자가 많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구직이 힘들거나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승진에서도 경쟁자로 인해 승진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신금일간의 경우도요. 임계수라는 식상은 강하고 관성은 약화되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이직의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동료들과 함께 협력해서 활동하는 모습이거나 직장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의미로 신축년은 신금일간의 경우 주어진 일을 하면서 조용히 공부하는 자신의 할 일만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식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집에서 남편과 의견 충돌로 인해서 문제, 불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금일간의 경우는 경금일간보다는 좀 낫긴 하겠지만 여전히 쟁제나 쟁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생각하고 활동해야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수일간의 정유월입니다. 정화는 정제고요. 유금은 정인이죠. 정제가 유금이라는 정인과 함께 온 달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임수일간에게 신축년 올해는 인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해죠. 인성으로 축에서는 갑을 만들어요. 활동을 위해서 올해는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투자하는 그런 해로 정유월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화라는 재성으로 유금이라는 문서를 만드는 그러면 투자의 의미가 되겠죠. 투자나 부동산 매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달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내부에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해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큰 변화가 생기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원국 구조 자체가 인성이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 정유월은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공부나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좋은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재성하고 인성이 함께 오는 달이기 때문에 미혼의 경우는 결혼에 대한 이벤트가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수일간의 정유월입니다. 정화는 계수에게 편제고요. 유금은 편인입니다. 편제가 편인과 함께 온 달.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잠시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수일간에게 이 신축년 올해는요. 계수일간도 이 편인이라는 인성이 갑이라는 상관을 만드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활동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투자하는, 활동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해가 되죠. 정유월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유월은 이 정화라는 편제로 유금 편인을 만드는 투자나 부동산 관련 매매, 문서의 변화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내부에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해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쓴다고 한다면 큰 변화가 생기는 모습은 아닙니다. 계수일간의 경우도 원국 자체가 인성이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 역시 자격증 공부나 미루어 두었던 공부를 하면 좋은 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년 정유월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